봐봐. 이거 봐봐. 얘네가 이 순열조합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는 다 봤잖아.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뭐 곱하냐 더하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얘네들도 다 만들어낸 거지. 근데 이제 모든 문제를 다 그런 식으로 풀다 보면 이제 쉬운 문제는 되지만 이게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그걸 따지면서 풀겠어. 헷갈리게 막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를 말을 외워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숙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때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봤듯이 뭐냐 막 예를 들어 뭐 수학책이 있고 영어책이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고 뭐 소방관 뭐 경찰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얘를 공통적으로 이 네 개가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어가 있어. 서로 다른 인계, 서로 다른 인계, 서로 다른 인계. 얘는 서로 다른 인계가 아니고 같은 것이 PQR기에 들어있는 인계야.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인식을 해야 돼. 서로 다른 인계야. 서로 다른 인계. 서로 다른 인계. 서로 다른 인계. 달라야 돼. 같은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면 다 서로 다르지. 그렇지 않겠어?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반 학생들은 그럼 굳이 서로 다른 우리 반 학생 30명이 있다고 치면 우리 반 학생이 서로 다른 3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 있다. 그럼 당연히 그건 다 서로 다른 30명이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들. 일단 사물에서도 우리가 또 분명히 다 서로 다른 거는 맞아. 그런데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구별이 안 되는 것들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당구공이 있으면 빨간 공, 당구공이 한 5개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있을 때는 분명히 이거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거를 막 섞어서 다시 던져버리면 그 번호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경우는 퍼미테이션, 컨비네이션, 팩토리얼을 못 쓴다는 얘기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생각해봐. 아니 그러면 경우의 수가 꼭 다 서로 다른 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냐. 같은 것도 막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거기서 막 골라내는 것도 있고, 훨씬 더 복잡하지 않냐. 세상에 존재하는 그 경우의 수를 얼마나 복잡한 게 많겠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어떻게 보면 개수를 세는 이제 문제를 보면 그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공식화시켜서 풀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요만큼뿐이 안 돼. 나머지는 다 수렴도야. 결국에는. 그때 얘기했듯이 다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개수를 다 체크해가지고 셀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런 문제를 시험에서는 내기가 힘들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수학에서 내는 거지 수학적으로 풀 수 없는 그냥 노가다성으로 내는 것들은 잘 안 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수영도를 일부를 배워서 얘랑 섞어서 적당히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풀 수 있는 것들도 고등학교 1학년 하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저 2개 딸랑 배우잖아. 요만큼. 그럼 고등학교 1학년 하에서는 한 요 정도 배우고, 아까 얘기했듯이 막 섞여 있고, 중복해서 뽑아내고, 똑같은 걸 또 뽑아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확률 통계라는 그 선택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그걸 배울 일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배우는 건데, 어쨌거나 요거,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여기에 서로 다른 n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계속 그걸 상상을 해줘야 돼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여기서도 서로 다른 그럼 같은 것을 또 뽑으면 안 돼요? 있어. 그건 공식화해서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배우는 거야. 중복을 허락한다는 표현이거든, 그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뽑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아서
알게를 뽑아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그냥 끝 하면 뭐야? 그게 조합이에요. NCR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끝났다. 그럼 보세요. N이 R보다 어떻게 되겠어, 성인이?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엔계를 뽑을 수 있지 그 엔계 이상 뽑을 수는 없잖아. 서로 다른 거를.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중복을 허락한다는 것은 여러 개를 계속 똑같은 걸 뽑아도 되니까 10개에서 500개를 뽑아도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그냥 끝났다. 그러면 조합이야. NCR.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계속 배웠으니까. 또 얘는 서로 다른 엔계에서 똑같이 서로 다른 알게를 택해서 이제 이렇게 뽑아냈으면, 이 중에서 이제 얘네를 이렇게 뽑아냈으면, 그걸 뽑아낸 것을 이렇게,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지.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 거지. 그냥 뽑아낸 게 아니고, 얘는 그냥 뽑아내기만 한 거고, 뽑아내서 나열하게 되면 NPR, 순열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나열했다.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뽑아내기만 했다. 그걸 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합. 너네 알죠? 조합.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피자? 그래. 컨비네이션 피자. 컨비네이션 피자.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개념인데 똑같은 개념이야. 사실은.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엔계를 다 뽑아서 나열했어. 그럼 NPN이지. NPN. 그렇게 치면.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엔계를 뽑아서 나열했어. NPN이야. 근데 그게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렇게 N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의 개념은 모두의 개념이야, 항상.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를 뽑아낸 게 아니고 모두 다 나열하는 거. 계속 그래서 이 개념을 인식하고 모든 문제에 이 말을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럴 거 아니야. 우리 반 30명이 있는데 그중에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아라.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말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읽고 이렇게 서로 다른 30개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나열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워야 돼. 이 3가지 말은 그냥 까먹지 않게 외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엔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외우라 했냐? 저거를 글로 쓰면서 외우면 하루 종일 걸리죠? 이거 하루 종일 걸리는 건지 알지? 글로 쓰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우리가 연습장에다가 저 말로 하면서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서로 다른 엔계에서. 그래서 항상 C나 P를 먼저 쓰지 말고 우리가 왜냐면 이 나열했냐 안 했냐를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나열했다는 말을 잘 안 해줄 때가 많잖아. 아까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아라. 이런 경우가 있고, 그냥 대표 3명을 뽑아라. 거기에 나열이란 말이 없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내가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생각하고, 이게 나열했냐, 안 했냐를 결정한 다음에 나열했다.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나열했다. 이렇게 공식을 외울 때도 항상 얘하고 얘를 먼저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나열했다.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끝났다.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엔계를 그냥 통째로 모두 나열했다. 모두라는 개념을 자꾸 보세요. 자꾸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은 다음에 나열했다.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냈다. 서로 다른 엔계를 모두 나열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나열.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내고 서로 다른 엔계에서 모두 나열했다. 이렇게. 그럼 N 커뮤테이셔널, N 컨비네이셔널. 귀찮으면 그냥 NPR, NCR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꼭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이라고 읽을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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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읽지 않고 해도 되고, 그냥 자꾸 하다 보면 읽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외워주세요.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팩토리얼 개념을 잘 보세요. 서로 다른 엔계를 모두 나열했다.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모두 나열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걸 볼게요. 세 번째 거.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나는 거죠.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잠깐.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를 쓸게. 1, 2, 3, 4, 5가 있어. 1, 2, 3, 4, 5라는 숫자를 첫 번째 서로 다른 5개죠? 분명히 서로 다른 5개. 서로 다른 5개를 모두 나열해야 했다.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해야 했다. 두 번째, 여기서 3개를 뽑을게. 서로 다른 5개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뭐 이런 식으로 뽑아. 이렇게 뽑아서 그냥 나열해야 했다. 서로 다른 5개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그냥 끝났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얘랑 관계를 한번 생각해볼게. 일단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았어. 예를 들어서 1, 2, 3을 뽑을 수 있고 2, 3, 4를 뽑을 수 있고 3, 4, 5 뽑을 수 있고 2, 4, 5, 뭐 3, 1, 5 순서는 상관없죠. 그냥 뽑아냈어. 그럼 지금 몇 개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 그 중에 이제 1, 2, 3이라고 있다고 쳐봐. 뽑아냈어. 1, 2, 3도 있고 또 뭐도 있냐? 뭐 3, 4, 5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 4, 5도 있고 뭐 다다다다닥 있잖아. 이게 이건지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뽑아낸 게 컨비네이션. 근데 뽑은 다음에 얘는 뭘 한 거냐? 그걸 나열한 거지. 그럼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른 몇 개야? 서로 다른 3개를 모두 나열한 거죠. 예를 들어 1, 2, 3, 1, 3, 2, 뭐 2, 1, 3, 2, 3, 1, 뭐 3, 1, 2, 3, 2, 1 이런 식으로. 이게 몇 개야? 즉 3팩 개. 6개가 되는 건지 알겠어요? 3팩 개?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가 3팩을 곱하게 되면 퍼뮤테이션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해갔어? 그래서 얘하고의 관계는 결국에는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팩토리얼을 하게 되면 퍼뮤테이션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먼저 뽑아낸 다음에 그 있는 애들을 모두 나열하게 되면 당연히 퍼뮤테이션이 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얘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3, 2, 4, 5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있어요. 같은 것이 3개가 있어요. 여기서 뽑아내는 경우는,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항상 어려운 문제는 단순 공식을 한 번 딱 써가지고 풀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문제는. 그렇지 않아?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건 퍼뮤테이션이야. 이러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 기본적인 걸 통해서 어려운 것들을 넘어갈 때는, 분류를 하는 건데, 그래서 분류가 중요한 건데, 내가 여기서 서로 다른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래. 그럼 어떻게 되겠냐? 여기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3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써요. 다 못 써.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분류를 해서 나중에 푸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로서 익힐 거고, 우리가 일단은 보세요. 일단 조 나누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휴식을 할게. 다 졸린가 보다. 자, 보세요. 같은 것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이 중에 일부를 뽑는 건 공식에 없어. 알겠어요? 공식에 없어. 일부를 뽑는 건 없고 같은 것이 P, Q, R개가 들어있는 N개가 있는데 이거를 모두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은 팩토리얼 개념은 다 모두 나열하는 거예요. 이걸 다 모두 나열해봐. 이걸 뽑는 게 아니고 이거 통째로 모두 나열해. 모두.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냥 외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 여기서부터는. 그잖아? 예를 들어서 1, 4, 5 이거를 모두 나열해봐. 모두 나열하게 되면 보세요. 얘가 막 바뀌어봤자 똑같지. 구분이 안 되니까. 1, 뭐 이걸 막 바꿔봤자 똑같잖아. 1, 4, 5, 1 이런 건 다른 거지. 다른 거죠? 얘랑. 뭐 예를 들어 4, 1, 5, 1 뭐 5, 1, 4, 1 이런 건 다 다른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얘 개수를 몇 개인지 아나 모르냐? 지금 얘를 다 나열한 개수를 우리가 알아 몰라. 현재까지. 모르지? 이걸 X개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보세요. 얘가 112를 A1, A2,
A3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자체에서 나열하는 게 몇 개 있니? 이거 자체에서 나열하는 게 몇 개 있어? 이 상태에서 얘가 다르면 몇 개야? A1, A2, A3가 다르면 몇 개야? 이 상태에서 몇 개야? 6개. 1번 보는 거예요? 요거 맨 위에 거만. 몇 개? 3팩. A1, A2, A3 나열하는 게 3팩이잖아. 이렇게. A1, A2, A3, 4, 5. A1, A3, A2, 4, 5. A2, A1, A3, 4, 5. A2, A3, A1, 4, 5. A3, A1, A2, 4, 5. A3, A2, A1, 4, 5. 즉 얘를 나열하는 가지수 6개인지 알겠어요? 3팩개? 3팩개인지 알겠어요? 이 상태에서 3팩개. 이 상태에서 또 몇 개? 이게 다르다면? 이것도 3팩개. 이것도 몇 개? 3팩개. 3팩개.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서로 다른 5개를 나열한 거지? 이게 5팩인지 알겠어요? 이게 5팩인데 여기다가 3팩을 곱하면 얘랑 같아지는 건지 알겠어요? 결국은 이해 안 가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척하면 안 돼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 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얘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쭉 나열하면 그게 몇 개인지는 몰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이 될 거 아니야.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엄청 많긴 한데 걔가 몇 개인지는 몰라. 그게 이제 X개라고 치면 근데 얘가 만약에 다른 상태에서 나열한 거라면 그게 5팩개지. 서로 다른 5개를 모두 나열한 거니까. 그죠? 근데 얘보다 얘가 몇 개 더 많은 거냐? 6배가 더 많은 건지 알겠어요? 이 3팩개가 3팩을 여기다가 요 하나당 6개씩 이거 하나당 이 한 세트당 6개씩 되는 건지 알겠어? 여기서도 6개, 여기서도 6개, 6개 나올 거 아니야? 그게 5팩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3팩을 곱하면 5팩이 되니까 결국엔 우리가 구하는 이 X개는 3팩분의 5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거? 네. 한 번 더 할게. 알겠어요? 얘를 다른 거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봐봐. 봐봐. 이렇게. 만약에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이렇게 쳐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3, 4, 5 말고 이렇게 5, 6, 7, 7개라고 쳐봐. 그러면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봐. 1, 2, 3, 4, 5, 6, 7. 얘를 나열하는 가지수 몇 개야? 서로 다른 7개를 모두 나열했으니까 7팩이죠? 네. 서로 다른 7개를 모두 나열했으니까 7팩이야. 그러면 얘를 모두 나열한 가지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죠? 얘를 모두 나열한 가지수를 X개라고 쳐봐. X개. 그러면 이거를 나열한 거를 그냥 한두 개만 적어볼게요. 이런 것도 있고. 1, 5, 6, 2, 7, 2, 1. 이런 것도 있고. 맞죠? 이런 식으로 쭉 있다가 막 5, 6, 7, 1, 2.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이게 X개인데 이걸 모두 나열한 거는 7팩개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다른 수라고 쳐봐. 이렇게 이게 A1, A2라 쓰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같은 수가 아니고 다른 수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A, B 이게 X, Y 이렇게 다른 거라고 쳐봐. 그러면 이게 다른 상태에서 모두 나열한 건 분명히 7팩인데 이거 하나당 몇 개가 나오는 거니? 4팩. 이게 다르면 4팩이 나오는 건지 알겠어요? 4팩개가 더 추가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거? 이거 하나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원래는 이게 하나에 똑같은 건데 A, B, X, Y도 있고 이렇게 A, B, X, Y, 5, 6, 7도 있고 X, Y, A, B, 5, 6, 7도 있고 A, X, B, Y, 5, 6, 7도 있고 Y, B,
A, X, 5, 6, 7도 있고. 즉, 이 서로 다른 4개를 모두 나열한 가지수가 곱해지면은 이거 하나당 이만큼이 더 있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닙니다. 이만큼이 더 있는 건 아니죠. 400개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얘를 나열한 거하고 얘를 나열한 것만큼 더 있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A, B가 막 바뀔 수 있지? X, Y가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A하고 B가 막 섞일 수 있는데, A, B, X, Y, 뭐, 예를 들어서 X, Y, A, B, 뭐, B, A, X, Y, 뭐, Y, B, A, X,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나열한 가지수만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X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돼서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X는 2팩분의 2팩분의 7팩. 이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외워주는 거예요. 일단은 뭘 어떻게 외워주냐면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생각할 수는 없어. 이걸 처음이니까 한 번은 그냥 본 거예요.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같은 것이 PQR에 들어있는 n개를 모두 나열하면 그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이걸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 E, F, G.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이 13개를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있는 13개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건 공식이 없어. 같은 것이 들어있는 13개를 모두 다 나열하는 거예요. 계속 모두 다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13 팩토리얼 모두 나열했으니까 그리고 같은 것에 있는 개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돼요. 팩토리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를 일단 외워주는 거예요. 요거. 됐어요, 요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조나누기. 요까지 좀 힘들어도 참으세요. 요거 하고, 잠시 휴식을 할게요. 한 3분 정도 휴식을 할 테니까, 요거까지는 잠깐 참아주세요. 조나누기를 또 이해를 해봐. 일단은 이해를 해주세요. 조나누기는 어떤 거냐면, 되게 거의 고등학생 애들이 거의 90%가 조나누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워서 풉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조나누기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헷갈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내가 조를 나누는 거랑 꺼내는 거랑 뭐가 틀린지 한번 봐봐.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4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 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 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몇 개가 남냐? 3개 남지. 이게 중요해, 이게. 내가 여기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3개가 저절로 남지. 이거랑 한 개, 3개의 2개의 조로 나누는 거랑 뭐가 틀리겠어? 그러니까 언뜻 보면 틀린 게 없어 보여요. 언뜻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서로 다른 4명에서 한 개를 골라냈어. 한번 해볼까요? 서로 다른 4개에서 하나를 골라. 그럼 어떻게 돼? 서로 다른 4개에서 서로 다른 한 개를 골랐어요. 다시 1이죠?
계산하면 4개예요. 4개. 한번 볼게요. 그럼 A, B, C, D. 이렇게 4개를 골라냈죠? 그러면 이 개념하고 지금 조나누기 개념이 뭐가 틀리냐 하면 이 하나를 골라내는 개념은 나머지 애들은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봐봐. 우리가 4명이 있는데 여기서 4명에서 내가 1명을 고르겠어. 그럼 1명을 그냥 골랐지. 그럼 나머지 3명이 남기는 남지. 근데 그 3명은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이 골라낸 애만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A, B, C, D 얘만 보겠다는 거야. 남는 건 신경 안 쓰겠다. 알겠어요? 남는 건 신경 안 쓰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고 3명, 1명으로 조를 나누겠다. 이렇게 조를 나누겠다. 그러면 1명과 이 나머지 3명을 하나의 이렇게 2개의 하나의 세트로 보겠다는 거야. 얘가 그지나? 지금 졸리면 안 되는데. 지금 졸리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 개념은 지루해도 한번 완벽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거 조나누기 지금 개념을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얘기하는데 니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건 수학을 졸라 잘하건 못하건 95%가 진짜 90% 이상이 반에서 한두 명 빼고는 정확히 이해하고 푸는 애는 없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푸냐면 그냥 저 공식을 외워서 그냥 풉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완벽하게 이해를 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풀다가 어느 날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게 1명을 뽑아내면 나머지 3명이 남으니까 1명, 3명의 조를 나눈 거나 아니면 그냥 1명을 뽑아낸 거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게 순간적으로 엄청 헷갈립니다. 맨 앞에야. 순열조합 맨 앞에가 아니고 순열조합. 그 앞에. 그 앞에. 경우의 수만 뒤에 해놓고 봐. 내가 그대로 써놓은 거야. 내가 그대로 써놨어. 보세요. 봐봐. 잘 봐. 3명 1명으로 조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4명에서 서로 다른 4명에서 서로 다른 몇 명을 뽑아? 1명을 뽑죠? 그럼 나머지 몇 명이 남았어? 3명이 남았죠? 곱하기 서로 다른 3명에서 서로 다른 3명을 뽑습니다. 계산하면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이 계산하면 1이야. 이거 4고 이거 4. 해볼게요. A를 뽑고 B, C, D 이렇게 하나, 3명 이렇게 하나의 조를 세트로 보겠다는 거야. 이걸 세트로 본 거고 얘는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얘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4가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한 세트 B, A, C, D C, A, B, D D, A, B, C 그럼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뭐 똑같은 거 왜 지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현재까지는 똑같아요. 이해 갔어 이거 일단? 갔냐? 안 간 사람. 중요하다니까 이거. 이해 갔어? 그럼 보세요. 이거를 2명을 뽑아라. 이거하고 2명의 조 나누기. 이걸 한번 해볼게요. 2명을 뽑는 거하고 2명의 조를 나누기. 이것도 언뜻 보면 어때? 2명을 뽑았어. 그럼 나머지 2명이 남지? 그러니까 저절로 2명의 조가 나눠질 거 아니야? 그 얘가? 네. 그런데 2명을 뽑는 거는 뽑아낸 애만 보는 거야. 뽑아낸 애만. 나머지 애들을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일단 서로 다른 4개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겠죠? 됐어요? 그러면 가짓수가 몇 개야? 6개야. 써볼게.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6개. 됐어요? 근데 얘는 2명의 조로 나누겠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4명에서 2명을 뽑고, 곱하기 2명에서 2명을 뽑아.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게 몇 개야? 얘랑 똑같이 6개. 그리고 얘는 하나. 그러니까 6개지. 근데 답은 6개가 아니야. 왜냐하면 얘네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세트로 보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보세요. 한번 써볼게. A, B를 뽑았어. 그럼 뭐가 남아? CD가 남죠? AC, BD, AD, BC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BC, AD. 여기 BC. 그 다음에 BD, AC. 그 다음에 CD, AB.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의 세트로 보기 때문에 얘는 얘네만 뽑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지. 그렇지만 얘하고 얘가 어떠냐 지금. 이렇게 같잖아? 같죠? 두 명이니까. A, B, C, D랑 C, D, A, B랑 이렇게 둘 똑같은 건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건지 알겠어? 아, 얘랑 똑같은 건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랑 A, D, B, C. 똑같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인지 알겠어? 이건 몇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답이 맞고. 그래서 얘는 얘하고 결과는 똑같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걸 정확히 인식해야 돼. 얘네는 그냥 뽑아낸 애들만 보겠다는 거고 얘네는 뽑아내고 나머지 애들까지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이걸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세 개짜리는 결과도 똑같고 가지수도 똑같지만 두 개짜리는 가지수가 틀려. 결국엔 얘는 세 가지고 얘는 여섯 가지니까. 그래서 답을 여기다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답이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뽑아내면 남으니까 저절로 조가 나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뽑아낸 거는 그냥 뽑아낸 거. 걔네만 본 거고 조를 나눈 거는 뽑아내고 나머지 애들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 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경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이걸 5명, 3명, 2명으로 조를 나누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10명에서 일단 이거는 나열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몇 개를 뽑는데 여기서도 선생님 나는 2명을 먼저 뽑고 3명을 나머지에서 또 뽑고 5명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5명 뽑고 3명 뽑고 2명 뽑아도 되고 3명 뽑고 5명 뽑고 2명 뽑아도 되고 순서는 상관이 없어. 결과는 똑같아. 이렇게 봐봐. 10명에서 나는 몇 명? 5명을 뽑고 그럼 몇 명이 남냐? 5명이 남지? 5명에서 몇 명을 뽑아? 3명을 뽑고 다시 2명에서 2명을 뽑아. 이렇게 되나? 이거나 이거 이해갔지 일단? 이렇게 뽑나? 나는 10명에서 먼저 2명을 뽑고요. 다시 3명, 8명이 남았잖아. 그 중에 3명을 뽑고요. 다시 5명에다 5명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뽑으나 아니면 10명에서 먼저 3명을 뽑고 7명에서 5명을 뽑고 2명에서 2명을 뽑으나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똑같아요. 계산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근데 지금 얘처럼 뭐니 이게 이렇게 개수가 다 다를 때는 아까처럼 저절로 똑같아요. 상관이 없어. 근데 얘처럼 보세요. 3명이 같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봐봐. 10명에서 이제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뽑을게. 10명에서 뭐야 이거 3명 뽑고 됐어요? 다시 7명이 남으니까 7명에서 3명 뽑고 다시 4명에서 4명을 뽑았어. 그럼 여기서 끝나면 틀리는 거예요. 저 나누기는. 두 개가 같지? 같은 것의 개수만큼으로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봐봐. 얘는 3명, 2명 뽑았지 이렇게. 그럼 10명에서 3명 뽑고 7명에서 3명 뽑고 다시 4명에서 2명 뽑고 다시 2명에서 2명 뽑고. 근데 같은 게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2팩분의 1 다시 2팩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 전화하기. 보세요. 얘는 2명 뽑았지? 그럼 어떻게 돼? 10명에서 2명 뽑고 8명에서 2명 뽑고 다시 6명에서 2명 뽑고 4명에서 2명 뽑고 다시 2명에서 2명 뽑고 곱하기 지금 5개가 같지? 5팩분의 1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기본 개념이야. 그럼 이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해 놓을 때 보세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세 개가 서로 다른 엔계야. 그죠? 서로 다른 엔계.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엔계를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엔계 이렇게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나열했다. 서로 다른 엔계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그냥 끝났다. 서로 다른 엔계를 모두 나열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PQR계가 있는 것을 모두 나열했다. 그러면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모두 나열했다. 모두 나열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조 나누기.